안녕하십니까. 서초동에서 환자 섬기고 있는 건재의학과 김병입니다. 근본 치료에 진심으로 하다 보니 저희 건재의학과에서 건니들과 굿밴드 특허를 갖게 되었죠. 근본 치료에 열심으로 환자를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예쁘게 보셔서 이렇게 주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건니들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도 손목 터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도 굉장히 말하자면 손목에 굽힘 지지띠가 있고 이 밑으로 터널이 있는데 이쪽으로 정중신경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정중신경이 들어가는 이 자리가 눌리고 유착되고 염증 생기고 좁아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중신경이 눌리는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부위가 저리고 아프고 통증 있고 그런 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나 심하면 밤에 저려서 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러신 분은 밤에 깨는 정도면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근전도 검사로 신경이 얼마나 속도가 여기를 지나가는 구간에서 늦어지는지 아니면 이 정중신경에 해당되는 근육들에서 에피비나 뭐 이런데 근육에서 이상한 파형이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검사로 확진을 할 수가 있고요. 초음파로 이 정중신경을 관찰하면서 또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인지. 정중신경이 여기 눌리면은 눌린 자리 이 바깥쪽은 정중신경이 이렇게 좀 커 보이게 돼 있어요. 커 보이는 부분들이 관찰되고 눌리는 게 확실하면 또 진단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건니들로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 중에 하나죠. 방아쇠수지, 손목터널, 뒷거르마. 그 중에 하나가 손목터널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건니들은 인대를 이렇게 제거하는 니들이라고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 안에서 바깥쪽을 뜯어내기 때문에 정중신경이 있어도 정중신경 위에서 바깥쪽을 뜯어내기 때문에 얘를 다치게 할 염려가 없겠죠. 뭐 하키나이프나 뭐 이런 거로는 거의 이런 이게 손목터널 증후군 같은 거는 시술은 상상도 못 합니다. 신경을 다치게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건니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형 건니들은 아예 이렇게 캡을 씌워서 들어가서 마음대로 신경이나 다른 구조물 안 다치게 한 상태에서 나쁜 자리만 열어서 그 부위만 결찰해 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형 건니들을 이용하면 더 정확한 시술을 할 수가 있겠죠. 2011년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건니들 시술 연구에 만들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건니들로 시술한다 라고 돼 있는 병원이면 안심하고 이런 시술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끝이 이렇게 뭉툭하고 갈고리 모양이 더 날카롭게 하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건니들 가지고 저희 병원만 해도 케이스가 많다. 케이스가 많으면 더 정확하고 확실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손목터널 증후군 이렇게 치료할 수 있어요. 손목터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을 잡아주는 중요한 지지띠지만 얘가 두껍고 유착이 있고 딱딱해지면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돼 있죠. 누르게 돼 있어서 문제를 너무 일으키면 이 부분을 결찰해 주는 거가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치료하는. 보시면 건니들은 시술할 때는 밖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결찰해 줘요. 근데 굉장히 잘랐을 때 안전한 부위만 정확하게 초음파를 보면서 그 부분만 결찰할 수가 있고 사람마다 이렇게 이런 동맥이나 신경이나 이런 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정확하게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초음파 시술이 그래서 중요하고 건니들로는 이렇게 다른 조직을 다치지 않게 한 상태에서 맘대로 움직이다가 그 부분만 잘라낼 수 있으니까 정확한 시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얼라아테리, 그러니까 척골 동맥 신경과 정중신경 사이 정도, 요 정도를 자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세이프 라인이라 해서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보면 정중신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이 형태에서 제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라인이 그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라인만을 정확하게 더 결찰해 낼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하면요, 역시 손목 터널 증후군을 건니들로 시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체에서 이거를 해부해서 본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 사진이에요. 그 지지띠 부분만 정확하게 이렇게 결찰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손목 회인대만 정확하게 이렇게 가위로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져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건니들로 이렇게 하면 시술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좀 뻣뻣하던 손이 쭉 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뻣뻣하던 이 횡인대를 잘라냈기 때문에 바로 펴지는 것을 잘 관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점으로 보이잖아요. 니들이 보이고 여기 점으로 보이고, 그런 자리를 정확하게 뜯어내서 걸어서 이렇게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점으로 이렇게 보이죠? 점으로 보이고, 점으로 보이는 자리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횡으로 봤을 때 이거고요. 종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캡을 열어서 여기서 타각 이렇게 잘라내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정중신경이고요. 이 자리를 정확하게. 네? 그리고 여기가 척골 동맥, 척골 신경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 손목도 굉장히 유연해지죠? 유연해지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 꺾이는 게. 그죠? 그죠? 그러던 거를 이렇게 물로 수압으로 쫙 박리되는 게 보이죠? 수압으로 쫙 박리시키면서 여기 밑에 정중신경이고요. 그 윗자리를 이렇게 건니들 들어가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바늘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 상처는 다음날부터 보통 막혀요. 하루 종일 안 가요. 그리고 시술하고 나면 밤에 저리던 사람은 다음날부터, 시술한 날부터 저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대부분 99% 저리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배운 재활을 통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전도 좋아지는 건 물론 아시겠지만 1년 이상 돼서 근전도, 왜냐하면 눌렸던 게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1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신신경 있으면 건니들 가지고 이쪽을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시술하고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쪽까지 이렇게 쫙쫙 잘라내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겠죠. 여기 점 하나 이렇게 있는데, 한쪽 시술하고 다음번에 너무 좋아 반대쪽 시술하고. 그래도 방아쇠 수치랑 비슷해요. 한쪽 있으면 반대쪽도 있는 사람이 많아서 보통 한쪽 시술하면 얼마 후에 또 오세요, 시술하러. 그래서 이렇게 너무 딱딱하셨던 분이 이렇게 쫙 펴지는 것까지 볼 수 있고요. 여기 쭉 이렇게 벌려주는 거, 벌려준 다음에 그 부분을 잡아서 채서 치료를 한다, 잘라낸다. 이 부분 굉장히 심한 부분이에요.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APB라고, 이 근육이 원래 이렇게 하면 여기 땅땅하잖아요. 땅땅하게 아니고 여기가 쏙 들어가게 위축이 돼서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쏙 들어가요. 위축이 돼. 그럴 정도로 정신신경이 많이 눌리는 분. 이런 분은 요 속 들어가게 바로 좋아지지는 않는데, 힘이 좋아하는 거는 6개월, 1년 되면서 손가락 힘이 돌아오고 얘가 땅땅해지는 것도 생기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한 1년 후 외래 오시면 그렇게 많이 관찰돼 있어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뜯어내는 치료, 여기서 걸어서 점 하나 딱 남고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당연히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른팔 같은 경우는 위로 이렇게, 왼팔 같은 경우는 아래로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해야 의사가 오른손잡이일 때 시술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름을 건스 포지션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방아쇠 수지도 마찬가지. 방아쇠 수지는 이게 건스 포지션이죠. 그리고 손목 터널은 오른쪽은 이쪽, 왼쪽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시술을 하면 쉽게 시술할 수가 있고요. 시술하는 소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중신경이 이렇게 근입으로 가면 더 두꺼워지는,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걸 관찰이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정중신경을 우리가 밀가루 떡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밀가루 떡을 여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눌리니까 이쪽은 되게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입구는.
보통 초음파를 보면서 쭉 여기 부분을 봤을 때, 여기가 굉장히 커 있네 하면은 정중신경이 많이 눌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쭉 이렇게 늘리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블레인 니들로 이렇게 넓히는 거 보고요. 신형 건니들로 열은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캡을 열고 절삭하는 거 저렇게 절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관절범이 이렇게 안 벌어지는 게 쭉 내려가고, 시술 상처는 보통 하루 정도는 막히는 거로 보여지고요. 저리 그런 건 바로 없어져요. 이게 이만큼밖에 안 되다가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엄지방아제랑 그 정중신경 신형 건니들 시술도 안내인데, 이거는 지금 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재활법이요. 이것도 밴드를 갖고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밴드를 가지고 이 건 상태에서 이렇게 쭉 피고,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를 이렇게 패팅하듯이 이렇게, 그죠? 그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를 이렇게 라인을 패팅하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정중신경이 진입하는 자리를 꽉 눌러주는 거예요. 정확히 눌러주고, 진입한 자리를 정확하게 눌러주고, 손바닥에도 걸고, 손가락에도 걸고, 이렇게 터널을 정확히 눌러준 상태에서 움직임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에 탄성을 주는 이런 재활 정도만 해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된다. 여길 또 이렇게 패팅을 해준다. 패팅을 해주고, 방아수지랑 비슷해요. 비슷한 병이기 때문에. 얘를 굽혔다가 쫙 펴면서 올려주는 요 동작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쓸어주는 거는 방아쇠수지 쓸어주듯이 4개도 쓸어주고, 또 정중신경 지나가는 주행 따라도 쓸어주고, 그죠? 패팅을 해주고, 손바닥을 해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상태에서 쭉 올리면서 올려주고, 쭉 올리면서. 이건 방아수지에서도 동일하게 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요. 자가재활법은 방아쇠수지나 손목터널 제목은 전부 다 저 블로그에, 건재활약과 블로그나 굿밴드 블로그에 31번, 32번 동작으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그걸 한 번 더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가재활법이 되게 중요하죠. 자가재활로서 한쪽 손목 터널이 있으면 반대쪽도 생기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한쪽 손목 터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술한 자리가 제대로 잘 아물고 자기 거가 되도록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동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재활법을 잘 적용해서 근본 치료에 잘 이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재활약과 김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